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치단체들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나무를 심습니다. 창원에서도 10여 년 전 그린시티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로 곳곳에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심은 수백 그루의 나무를 한 번에 베어낸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귀산동과 가포동을 잇는 마창대교, 다리 밑으로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2011년 창원시가 그린시티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로 마창대교 다리 밑에 3년 정도 자란 편백나무 1000그루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받치는 기둥, 교각 주위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곳곳에 나무 밑동만 남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마창대교 측에서 10년 이상 자란 편백나무가 교각을 점검하는 데 방해돼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창원시가 나무들을 잘라낸 겁니다. 비용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창원시가 잘라낸 편백나무는 모두 110여 그루인데요. 이 나무들은 모두 마창대교 교각 3곳에 바로 옆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당시 마창대교 점검을 위해 교각 주위를 비워둬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탓입니다. 심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셨겠죠. 그때는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나무를 옮겨 심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었는지 고민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0년 정도 자라면 탄소 흡수량도 많아지고 온도 저감에다가 톤치드도 많이 내뿜는데 이런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것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대응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4년 전 뿌리가 옆으로 뻗는 특징을 모르고 완충 녹지에 메타셰카이아를 심어 인근 주택에 균열이 생기면서 18억 원을 들여 나무를 베어낸 창원시.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보다 소중한 나무를 지키고 키워내지 못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짧은 겨울비에도 부산은 여전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산불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촛불을 켜놓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바싹 마른 낙엽과 풀이 산 입구부터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낙엽을 헤쳐보니 드러나는 담배꽁초와 담뱃갑, 기름이 남은 라이터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산불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겁니다. 금정산 둘레길 입구에 있는 한 정자입니다. 이 정자 아래쪽에도 이렇게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산 입구뿐만이 아닙니다. 커다란 천막 아래 모인 사람들. 재단에 향을 켜고 절을 올립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재단 안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게도 불법이라니까요, 선생님. 아니 그래 아니면 하니까 그게 이제 그저 나오는 거 아니까. 산에 오를 때 라이터 같은 인화물질을 가지고만 있어도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재단 관리자는 전통 토속 신앙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불을 안 밝히고 무슨 그런 소리 들리는 거야. 저쪽에 가면 불 밝히지 말고 가지 밝혀도 걷지 말고 거기다 가라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이때가 처리가 하고. 부산시는 내년 5월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 방지 인력 620여 명을 투입합니다. 또 헬기와 이동식 물 저장통 등 진화 장비 3만여 점을 준비하는 등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중 산불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 관에서도 제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이 금정산을 찾아오시는 등산객들이 정말로 금정산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 통계를 보면 3건 중 1건이 산에 오른 사람의 실수로 불이 나는 입산자 실화였습니다. 또 논밭에서 부산물 등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다며 산속이 아니더라도 불을 쓸 때는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과 진료의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창원시와 정당들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최소화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이번 주 경남 조미령 기자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과 전원, 진료 협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경상남도가 내일 MBC 컨벤션 진주에서 응급의료가 취약한 경남 서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들과 머리를 맞댑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진주와 창원 경상국립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마산의료원, 거창과 통영적십자병원이 참석합니다. 이들 기관은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정책을 소개하고 중증 전문질환별 현황과 과제, 응급의료 발전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지역 13개 정당 경남도당이 내일 창원시청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 최소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당 현수막에 혐오와 비방하는 내용을 없애고 현수막 설치와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겁니다. 또 현수막 표시 기간이 끝날 경우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사거리 교통안전을 방해하거나 영업장 간판에 과도한 지장을 주지 않게 설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경남 원전기업 수출을 위해 해외 홍보에 나섭니다. 이번 홍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PK밸브, 에코파워텍 등 7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와 프랑스 파리를 찾아 지역 기업 설명회와 상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원자력 전시회에도 방문해 마케팅과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8도, 통영이 7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가을의 끝자락에서 기온 변화가 무척 큰 요즘인데요. 목요일까지는 우리 지역의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온화하겠지만 금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8도, 창녕이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5도, 고성이 16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도, 합천과 거창이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6도, 남해가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무척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토요일에는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김장철을 맞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많게는 40%까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합니다. 행사 장소는 마산 어시장과 마산 수산시장, 고성 공룡시장, 남해 전통시장 4곳입니다.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부 품목과 횟집 등 음식점은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경남의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경남의 쌀 생산량은 32만 5천 톤으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고 쌀 재배 면적은 6만 3천 헥타르로 1.6%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쌀 적정 생산 정책 추진에 따른 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일 수능을 마친 고3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가 14개 학교를 찾아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약 피해가 발생하는 헬스장 필라테스와 전자상거래 등의 피해 사례와 대응법을 소개합니다. 고성군이 정부의 교부세 산정 기준인 인구 5만 명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인구는 현재 4만 9,400여 명으로 지난 4월 5만 명 선이 무너진 뒤 6달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장과 출산 장려금 확대를 비롯해 올 연말까지 인구 5만 명 캠페인 등 인구 늘리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제84주년 순국선언의 날을 기념해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5명이 새로 독립운동 유공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밀양 출신 고 민병구 선생과 진주 출신 고 이양호 선생의 유족이 건국 포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5명이 정부 포상을 받아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습니다. 이로써 경남 출신의 독립유공자는 모두 1,442명이 됐고 경남도는 다음 달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 20명을 정부에 포산 신청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6명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 6명에게 각각 1년에서 최장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경남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노사 갈등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세일센터 위탁 운영기관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주원 도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경상남도 여성가족국은 위탁기관 변경 계획을 세일센터에 알렸고 사측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세일센터의 연구 용역 몰아주기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한 지난 3월 KBS 보도 이후 노조를 결성한 센터 직원 30여 명은 직장 내 조합원 차별과 괴롭힘 등을 규탄하며 센터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